회장님, 선배 동료 의원과 이낙연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시 병국회의원 유은혜입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평화올림픽을 위한 준비를 마치고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을 위한 문 앞에 서 있습니다. 오늘 국회에서도 특별 결의안을 채택한 만큼 평창올림픽 개막부터 패럴림픽 폐막까지 올림픽의 성공을 위해서 정부가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총리께 질의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총리님, 이제 이틀 남았습니다. 최종 점검한다는 취지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정부의 책임 있는 답변을 총리를 통해서 듣고 싶습니다. 최근에 보안 검색 요원들의 노로바이러스 감염 문제로 위생과 안전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방역 대책을 세우고 계십니까? 우선 960명이 넘는 대체 인력을 투입해서 벌써 4일째인가요? 이미 그 업무를 대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심 환자 전원을 격리해서 조사하고 치료하고 있고요. 또 다른 쪽에 전파되지 않도록 식약처 질병관리본부를 포함해서 300여 명의 의료진들이 현장에 투입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환자가 발생하거나 안전에 문제가 생길 우려는 없다고 봐도 됩니까?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특히나 선수나 기자들에게 단 한 명이라도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 나름대로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총리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안전이 뚫리면 모든 것이 다 뚫리는 것입니다. 네. 완벽한 안전 올림픽이 될 수 있도록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원봉사자들 열악한 근무 여건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어떻게 해결됐습니까? 네, 점차 개선하고 있습니다만 개선을 자랑하기 이전에 순수한 마음에서 자원봉사로 오신 분들께 숙식, 교통, 또 추위 여러 가지 면에서 불편을 드린 데 대해서 참으로 송구스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현장을 두세 번 갔습니다만 대다수의 자원봉사들께서 기쁜 마음으로 봉사해주고 계시는 데 대해서 참으로 감사드리고요. 소홀함이 없도록 더 챙겨보겠습니다. 총리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분들께서는 평창올림픽 성공을 위해서 헌신하고 기여한다는 그런 자긍심으로 강추위를 견뎌내면서 노력하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의 이러한 자긍심이 더 빛날 수 있도록 총리께서 각별히 관심을 갖고 뒷받침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네. 대회가 끝난 후에 정부를 대표해서 총리께서 직접 이 자원봉사자분들을 위해서 보답하는 그런 자리를 한번 마련해 주시기를 요청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 같은 사람이 모셔서 혹시 기쁨이 될지 걱정이 됩니다만은 그럴 수 있다면 뭐든지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네. 무엇보다도 추위가 지금 가장 큰 걱정거리 아닙니까? 총리님께서도 지난 3일 리허설 다녀오셨죠? 네. 그때는 어땠습니까? 그 실전과 똑같은 시간에 개막식 리허설을 시작해서 똑같은 시간에 끝났는데요. 끝났을 때의 기온이 영하 15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체감은 아마 영하 22, 3도 되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그 당시에 저는 양말도 2켤레, 내복도 2겹, 이렇게 있었는데, 한 1시간 넘어가니까 발이 시려웠고요. 또 바람이 차가워서 이렇게 그냥 온통 뒤집어 쓰는 것, 그걸 하니까 겨우 견디겠더라고요. 그래서 SNS에 우리 추위 때문에 국민들이 안 오시면 어떨까 하는 마음에서 견딜만 했다고 올렸다가 우리 네티즌한테 야단 맞은 적이 있습니다. 너는 특별한 대우를 받은 것 아니냐라는 야단을 맞았는데 그것은 아니었고요. 다행히 개막식 날에는
지금 예상으로는 영하 5, 6도 정도로 될 걸로 보이고요. 그 다음 날 새벽의 최저 기온이 영하 3도로 예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리허설 날보다는 좀 좋아질 것 같습니다만, 또 일반 객석의 경우에는 열선이 등 뒤로 지나가도록 되어 있고요, 의자에. 그리고 각종 방한용품 6가지 종류를 준비해서 한 분당 한 세트씩 이렇게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아주 유쾌한 편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동계올림픽다운 맛이 나는 그런 게 되지 않겠는가. 그래도 안타까운 것은 여러 가지 정치적인 사정 때문에 지붕 없는 그 스타디움을 그 높은 곳에 지어서 어떻게 해볼 수가 없었다는 것. 문재인 정부 들어서 지붕을 넣는 방안을 논의를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될 경우에는 기초공사부터 다시 해야 한다는 문제가 있어서 참 어렵지만 이대로 가는 수밖에 없다 하는 결론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도 하늘의 도움으로 그날 반짝 좀 날씨가 덜 춥다니까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온이 올라가는 하늘의 도움이 있다고 기대해보지만 거기에만 기댈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하여튼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다 하고요. 네. 지금 뭐 6가지 그 방한 용품을 주시겠다는 그런 대책을 말씀하셨는데 그 대책을 끝까지 꼼꼼히 좀 점검하시고 네. 이 자리를 빌어서 국민들께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해주십시오. 네, 조금 전에 여야 의원님들께서 평창 동계올림픽, 패럴림픽의 성공을 위한 결의안을 채택해 주셔서 정부로서 크나큰 힘이 됩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우리 국회의원님들께서 여야 없이 이번 올림픽의 성공을 기원하고 계신다는 걸 이해하시고 국민 여러분께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이 주최한 국제 행사가 88 서울올림픽과 2002 월드컵이 있었습니다만 둘 다 성공했고 그 성공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더 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88올림픽은 세계적인 냉전 해체에 기여한 세계사적인 행사이기도 했습니다. 이번 평창올림픽도 예전에 2번의 그런 경기대회처럼 반드시 성공해야 되고 그걸 통해서 대한민국이 도약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주 긴박한 상황에 이 올림픽이 열리지만 참 어렵게 작은아마 대화와 평화의 숨통이 트였으니까요. 이걸 어떻게든 살려나가도록 정부와 국민이 함께 마음을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 정부에서도 총력을 다해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이번 평창 올림픽을 취재하기 위해서 55개국의 720개 미디어 그리고 2,491명의 외신 기자가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이제 카메라를 합치면 14,000명 정도의 기자가 옵니다. 그러면 각국의 정상급 인사는 어느 정도 규모로 참석하나요? 21개국의 26분으로 네.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평창은 외교 올림픽이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을 듯합니다. 이렇게 대규모의 외신이나 정상급 인사가 속속 평창 올림픽을 향해서 참가하는 이유는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네, 우선은 그 올림픽 자체에 대한 각국의 관심들이 있을 테고요. 그리고 어쩌면은 세계에서 가장 군사적으로 긴장돼 있는 DMZ에서 딱 100km 떨어진 곳에서 또 대치하고 있는 남북한이 함께 단일팀도 꾸리고 동시에 입장하고 하는 그런 기적 같은 일을 현장에서 목도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혹시 작용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저도 마찬가지로 이 한반도에서의 평화 올림픽에 대한 관심이 이 많은 분들이 참석하는데 한몫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 평화 올림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평창이라는 이 외교 무대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외교 무대에 대한 활용과 관련해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네, 우선은 대통령께서 거의 모든 정상들을 다 개별적으로 만나실 계획이 있고요. 혹시 대통령께서 만나시기 어렵다면 저라도 그 정상급들을 만나는 걸로 지금 계획이 짜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들은 각 기업마다 특별히 그 사업적인 관계가 있는 국가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국가들을 뭐 이렇게 전담한달까 하는 식으로 해서 선수들도 이렇게 안내도 해드리고 정상급 귀빈들의 5천 또는 10,000을 초청하기도 하고 이런 계획들을 갖고 계시는 걸로 듣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모두 다 모아서 그 정상 외교를 통한 외교적 성과뿐만 아니라 기업들 나름의 경제적 성과도 좀 얻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고요. 사실 기업들이 외국에 나가서 그 나라의 무역을 좀 하고 싶다, 투자를 하고 싶다 할 적에 그 나라의 정상을 만난다는 건 거의 하늘의 별 따기처럼 어렵지 않습니까? 정상을 만나기 위해서 막 로비를 해도 될까 말까 하는데 그분들이 여기 오셨으니까 얼마나 좋은 기회이겠습니까? 과거에 88 올림픽이나 2002 월드컵 때도 우리 기업들이 그렇게 한 전례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번에도 기업들이 잘 활용하셔서 각 기업들에게 좋은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입니다. 예, 그런 각급 단위의 외교 관계들, 일정들이 차질 없이 준비되고 진행될 수 있도록 네. 총리께서 각별히 챙겨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패럴림픽 이야기를 꼭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올림픽이 끝나고 나면 12일 후가 패럴림픽 시작입니다. 그 기간 안에 장애인을 맞이할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전환돼야 하는데요. 넉넉지 않은 시간입니다. 그래서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 이 패럴림픽과 관련해서는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계십니까? 네, 우선은 이전 정부가 올림픽 시설을 갖출 때부터 패럴림픽을 함께 한다는 마음으로 준비를 여기저기 하셨더라고요. 그런 시설들은 거의 걱정이 없을 것 같고요. 또 우리 국민들께서 관심이 굉장히 높으십니다. 제 통계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대체로 올림픽 입장권 판매율이 77%, 78% 이러는데 패럴림픽이 10% 정도 더 높습니다. 물론 분모가 작으니까 비율이 높아지는 그런 면도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국민들께서 참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것이 오히려 저희들에게 힘이 되고 또 거기에 자원봉사자들이라든가 또 서포터스들이 있으십니다. 그 코리안 서포터스라 해서 여러 단체의 소속원들이 거기 함께 계시는데요. 2002년 월드컵 3, 4위전 때 한국과 터키가 싸웠을 때 한국팀 말고 터키팀을 응원했던 분들이 바로 서포터스들입니다. 이번에 그분들이 올림픽뿐만 아니라 패럴림픽도 가셔서 오히려 한국과 싸우지 않는 그래서 관객이 적은 경기장을 찾아간다든가 또는 지는 팀을 막 응원한다든가 여러 가지 아주 인간적인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 걸 봤습니다. 그런 분들이 패럴림픽도 올림픽과 다름없이 지원을 해주시기로 저하고 약속을 했는데요. 패럴림픽의 성공을 저는 믿고 있습니다. 저는 평창 올림픽의 성공은 패럴림픽의 성공으로 완성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총리께서도 동의하시죠? 네, 저희들도 그런 똑같은 마음입니다. 예. 더반에서 평창이 울려 퍼진 날로부터 모레 개막식까지 준비해온 날들이 총 2,411일입니다. 이 2,411일에 우리의 준비가 빛날 수 있도록 총리께서 지금 말씀하신 모든 것을 다 종합해서 상황을 꼼꼼히 점검하시면서 평창올림픽 성공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평창올림픽이 끝나고 나면 평창을 통해서 평창이 남긴 평화의 모멘텀을 지속적으로 이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화면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혹시 이 사진이 어떤 사진인 줄 아십니까? 네, 제목이 남북 이렇게 나와 있네요. 위안부 네. 피해자 만남에. 2002년 평양과 2004년 서울에서 남과 북의 위안부 피해자 할머님들이 만나셨던 사진입니다. 이분들이 다시 만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만들어 드릴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올해 8월 14일이 법정 기념일로 맞이하는 첫 번째 위안부 기림일인 것도 총리님 알고 계시죠? 네. 이 날이 더 뜻깊은 날이 될 수 있도록 남북의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다시 만나는 남북 공동 행사로 행사를 개최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분들에게는 남아있는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더 늦기 전에 이분들이 꼭 다시 만나서 서로 아픔을 위로하고 세계 인권과 평화의 소중함을 일깨워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의미 있는 제안 주셔서 고맙습니다. 관계 부처하고 진지하게 협의를 하겠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이 문제를 가장 우선적인 남북 교류의 의제로 다루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요청드리고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네.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2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죠. 예. 이것에 대한 국민들의 절망과 분노가 얼마나 큰지 총리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이 판결로 인해서 돈도 실력이야, 니네 부모를 원망해 라고 했던 정유라의 말이 우리 사회의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절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총리님께서는 사법부의 핵심 가치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의이겠죠. 네, 정의죠. 저는 정의에 더해서 그 정의를 근거로 한 사법부의 공정성 있는 판결이 핵심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사법부는 민주주의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사법부는 국민들의 불신을 받고 있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시선은 싸늘하기만 합니다. 그래서 어느 때보다 높은 목소리로 국민들은 사법개혁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총리님께서는 사법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국민적인 요구가 높다는 것, 그리고 이번 판결로 인해서 그런 요구가 더욱더 고조되고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것에 대해서 특히 사법부의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는 건 적절치는 않습니다만, 모처럼 국회에 사법개혁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논의되고 있으니까요. 그런 문제도 좀 논의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입니다. 국회위원회 외에 제가 한 가지 오늘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사법부, 입법부, 행정부와 민간까지 공동으로 참여하는 사법개혁위원회를 구성해서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사법개혁을 이룰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 하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국회 사법개혁 특위하고의 관계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국회와 좀 상의를 해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국회는 국회대로 사법개혁과 관련된 법제도적인 방안들을 마련할 수 있겠죠. 그런데 국민이 총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의롭고 공정한 사법부에 대한 요구가 높기 때문에 그런 국민적 요구를 수렴한다는 의미에서라도 국민, 민간까지를 포함하는 사법개혁위원회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네, 한번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사법부 내부의 문제를 이렇게 언급한다는 것은 매우 조심스럽습니다. 그러나 모처럼 의원님께서 주문을 하시고 또 국민들의 요구가 워낙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정부도 아주 모른 척하기는 어려워지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난 1월 29일 날 공공기관 채용 비리 조사 결과 발표하셨죠? 네.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참으로 놀라웠습니다. 제가 그 숫자는 아직도 잊을 수가 없는데요. 공공기관 1190개를 전수조사해서 봤더니 그중에 946개 기관에서 문제가 나왔습니다. 4,788건의 비리를 발견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만연했다라고 말해도 과장이 아닐 겁니다. 그 조사 결과로 8명의 기관장을 해임과 동시에 수사 의뢰를 했고요. 197명의 임직원을 수사 의뢰 또는 징계하면서 업무에서 배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차후에 채용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 외우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예를 들면 거기에 연루된 사람의 징계 시효가 3년인데 5년으로 늘린다거나, 특히 한 번 문제가 되신 분은 바로 조치하는 이른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한다든가, 채용 현장에 감시인을 입회시킨다거나, 정기 감사 때 채용 과정을 반드시 감사하도록 한다든가, 그리고 탈락하신 분들, 채용되지 못하고 불합격하신 분들의 이의 신청이라든가, 그분들 가운데 합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분들을 합격시키는 그런 제도까지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공공기관 채용 비리에 대한 청년들의 반응입니다. 세상은 불공평, 아무리 노력해도 헛수고,
이 한 귀절 한 귀절에서 청년들의 한숨과 분노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네, 저도 참 말씀을 그렇게 흥분해서 하는 편은 아닙니다만 저도 몹시 속이 상해서 국무회의 모두 발언으로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어떤 은행이 이른바 스카이대학 합격생을 늘리기 위해서 면접 과정에서 점수를 훨씬 더 올려주고요. 그 스카이대학 출신을 합격시키기 위해서 다른 대학생은 점수를 일부러 깎아서 이렇게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태에 대해서 도대체 우리 사회의 인류대 카르텔을 얼마나 공고히 하려고 이런 작태를 벌이는가. 그리고 점수를 억지로 올려주고 남을 깎아야만 겨우 합격하는 그런 인류대 학생은 데려다 어디다 쓰려고 그러는가 하는 등등의 개탄을 공개적으로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채용 비리는 우리 청년들에게는 정말 적폐 중에 적폐입니다. 네. 총리님께서도 분노하셨지만 온 국민이 특히 청년들의 분노는 하늘을 찌릅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지난 정부와 지난 시절의 권력들이 얼마나 부정했는지 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는데요. 지금 문재인 정부라고 해서 근본적인 대책이 만들어지지 않고 이런 일이 다시 없겠다 이렇게 확신할 수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 일은 조금만 안이하게 생각하면 언제든지 독버섯처럼 피어날 수 있다 하는 경각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경각심을 반드시 끝까지 그리고 정부 국무위원 여러분들, 공공기관의 장 여러분들께도 총리님께서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고요. 네. 국민이 납득할 때까지 그리고 청년들이 인정할 때까지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고 국민께 동의를 구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예, 저희들이 할 수만 있다면 제2금융권까지 전수조사를 하려고 했는데 규모가 너무 방대해가지고요. 어떻게 하면 실효성 있는 대책을 세울 것인가 여기까지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김상곤 부총리님 나와주시겠습니까? 네, 부총리님. 앞서 말씀드린 채용 비리와 마찬가지로 우리 사회의 공정을 해치고 교육의 신뢰를 훼손한 일이 있었습니다. 대학 교수가 자신의 논문에 미성년 자녀의 이름을 끼워 넣어서 공저자로 등록한 경우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죠? 예, 얼마나 그렇습니다. 됩니까? 지금까지 조사된 바로는 29개 대학의 82건으로 일단 집계되었습니다. 2월 1일 날 추가로 조사 계획도 발표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1차 조사를 했지만은 그러나 이제 대학마다 조사 방법이 차이가 있고 그리고 이제 방학 중이라서 조사 대상자가 이제 부재한 경우들이 있고 또 여러 의혹들이 있어서 2월 5일부터 3월 16일까지 40일간에 걸쳐서 2차 추가 조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추가 조사를 결정하신 것은 잘하신 일인 것 같은데요. 이 추가 조사의 대상을 교수의 직계 가족으로 한정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친인척이나 지인의 자녀를 공저자로 한 부정은 조사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부실 조사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 점도 저희가 이제 고민하고 있는데요. 1차적으로는 이제 직계 자녀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지금 저희 교육부에서 부총리를 단장으로 한 대입 공정성 강화 추진 점검단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검단에서 지속적으로 이 문제를 계속 조사해 나갈 것을 검토하고 고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일들을 반드시 바로 잡아서 교육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이 더 이상 없도록 해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예, 만약에 부정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징계 및 입학 취소까지도 하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평화는 대한민국을 이어가는 생명줄이며 공정과 정의는 대한민국을 다시 세우는 기둥입니다. 평창으로 여는 한반도 평화, 공정과 정의로 다시 세우는 새로운 대한민국, 한순간도 포기할 수 없는 국민의 명령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국회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과 이낙연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시 병국회의원 유은혜입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평화올림픽을 위한 준비를 마치고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을 위한 문 앞에 서 있습니다. 오늘 국회에서도 특별 결의안을 채택한 만큼 평창올림픽 개막부터 패럴림픽 폐막까지 올림픽의 성공을 위해서 정부가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총리께 질의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총리님, 이제 이틀 남았습니다. 최종 점검한다는 취지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정부의 책임 있는 답변을 총리를 통해서 듣고 싶습니다. 최근에 보안 검색 요원들의 노로바이러스 감염 문제로 위생과 안전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방역 대책을 세우고 계십니까? 우선 960명이 넘는 대체 인력을 투입해서 벌써 4일째인가요? 이미 그 업무를 대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심 환자 전원을 격리해서 조사하고 치료하고 있고요. 또 다른 쪽에 전파되지 않도록 식약처 질병관리본부를 포함해서 300여 명의 의료진들이 현장에 투입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환자가 발생하거나 안전에 문제가 생길 우려는 없다고 봐도 됩니까?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특히나 선수나 기자들에게 단 한 명이라도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 나름대로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총리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안전이 뚫리면 모든 것이 다 뚫리는 것입니다. 네. 완벽한 안전 올림픽이 될 수 있도록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원봉사자들 열악한 근무 여건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어떻게 해결됐습니까? 네, 점차 개선하고 있습니다만 개선을 자랑하기 이전에 순수한 마음에서 자원봉사로 오신 분들 그래서 뭐 아주 유쾌한 편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동계올림픽다운 맛이 나는 그런 게 되지 않겠는가. 그래도 안타까운 것은 여러 가지 정치적인 사정 때문에 지붕 없는 그 스타디움을 그 높은 곳에 지어서 어떻게 해볼 수가 없었다는 것. 문재인 정부 들어서 지붕을 넣는 방안을 논의를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될 경우에는 기초공사부터 다시 해야 한다는 문제가 있어서 참 어렵지만 이대로 가는 수밖에 없다 하는 결론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도 하늘의 도움으로 그날 반짝 좀 날씨가 덜 춥다니까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온이 올라가는 하늘의 도움이 있다고 기대해보지만 거기에만 기댈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하여튼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다 하고요. 네. 지금 뭐 6가지 그 방한 용품을 주시겠다는 그런 대책을 말씀하셨는데 그 대책을 끝까지 꼼꼼히 좀 점검하시고 네. 이 자리를 빌어서 국민들께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해 주십시오. 네, 조금 전에 여야 의원님들께서 평창 동계올림픽, 패럴림픽의 성공을 위한 결의안을 채택해 주셔서 정부로서 크나큰 힘이 됩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우리 국회의원님들께서 여야 없이 이번 올림픽의 성공을 기원하고 계신다는 걸 이해하시고 국민 여러분께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최한, 대한민국이 주최한 국제 행사가 88 서울올림픽과 2002 월드컵이 있었습니다만 둘 다 성공했고
그 성공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더 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88 올림픽은 세계적인 냉전 해체에 기여한 세계사적인 행사이기도 했습니다. 이번 평창 올림픽도 예전에 두 번의 그런 경기대회처럼 반드시 성공해야 되고 그걸 통해서 대한민국이 도약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주 긴박한 상황에 이 올림픽이 열리지만 참 어렵게 작은아마 대화와 평화의 숨통이 트였으니까요. 이걸 어떻게든 살려나가도록 정부와 국민이 함께 마음을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 정부에서도 총력을 다해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이번 평창 올림픽을 취재하기 위해서 55개국의 720개 미디어 그리고 2,491명의 외신 기자가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이제 카메라를 합치면 14,000명 정도의 기자가 옵니다. 그러면 각국의 정상급 인사는 어느 정도 규모로 참석하나요? 21개국의 26분으로 네.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평창은 외교 올림픽이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을 듯합니다. 이렇게 대규모의 외신이나 정상급 인사가 속속 평창 올림픽을 향해서 참가하는 이유는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네, 우선은 그 올림픽 자체에 대한 각국의 관심들이 있을 테고요. 그리고 어쩌면은 세계에서 가장 군사적으로 긴장돼 있는 DMZ에서 딱 100km 떨어진 곳에서 또 대치하고 있는 남북한이 함께 단일팀도 꾸리고 동시에 입장하고 하는 그런 기적 같은 일을 현장에서 목도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혹시 작용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저도 마찬가지로 이 한반도에서의 평화 올림픽에 대한 관심이 이 많은 분들이 참석하는데 한몫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 평화 올림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평창이라는 이 외교 무대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외교 무대에 대한 활용과 관련해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네, 우선은 대통령께서 거의 모든 정상들을 다 개별적으로 만나실 계획이 있고요. 혹시 대통령께서 만나시기 어렵다면 저라도 그 정상급들을 만나는 걸로 지금 계획이 짜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들은 각 기업마다 특별히 그 사업적인 관계가 있는 국가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국가들을 뭐 이렇게 전담한달까 하는 식으로 해서 선수들도 이렇게 안내도 해드리고 정상급 귀빈들의 오찬 또는 만찬을 초청하기도 하고 이런 계획들을 갖고 계시는 걸로 듣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모두 다 모아서 그 정상 외교를 통한 외교적 성과뿐만 아니라 기업들 나름의 경제적 성과도 좀 얻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고요. 사실 기업들이 외국에 나가서 그 나라의 무역을 좀 하고 싶다, 투자를 하고 싶다 할 적에 그 나라의 정상을 만난다는 건 거의 하늘의 별 따기처럼 어렵지 않습니까? 정상을 만나기 위해서 막 로비를 해도 될까 말까 하는데 그분들이 여기 오셨으니까 얼마나 좋은 기회이겠습니까? 과거에 88 올림픽이나 2002 월드컵 때도 우리 기업들이 그렇게 한 전례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번에도 기업들이 잘 활용하셔서 각 기업들에게 좋은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입니다. 예, 그런 각급 단위의 외교 관계들, 일정들이 차질 없이 준비되고 진행될 수 있도록 네. 총리께서 각별히 챙겨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패럴림픽 이야기를 꼭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올림픽이 끝나고 나면 12일 후가 패럴림픽 시작입니다. 그 기간 안에 장애인을 맞이할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전환돼야 하는데요. 넉넉지 않은 시간입니다. 그래서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 이 패럴림픽과 관련해서는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계십니까? 네, 우선은 이전 정부가 올림픽 시설을 갖출 때부터 패럴림픽을 함께 한다는 마음으로 준비를 여기저기 하셨더라고요. 그런 시설들은 거의 걱정이 없을 것 같고요. 또 우리 국민들께서 관심이 굉장히 높으십니다. 제 통계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대체로 올림픽 입장권 판매율이 77%, 78% 이러는데 패럴림픽이 10% 정도 더 높습니다. 물론 분모가 작으니까 비율이 높아지는 그런 면도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국민들께서 참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것이 오히려 저희들에게 힘이 되고
또 거기에 자원봉사자들이라든가 또 서포터스들이 있으십니다. 그 코리안 서포터스라 해서 여러 단체의 소속원들이 거기 함께 계시는데요. 2002년 월드컵 3, 4위전 때 한국과 터키가 싸웠을 때 한국팀 말고 터키팀을 응원했던 분들이 바로 서포터스들입니다. 이번에 그분들이 올림픽뿐만 아니라 패럴림픽도 가셔서 오히려 한국과 싸우지 않는, 그래서 관객이 적은 경기장을 찾아간다든가 또는 지는 팀을 막 응원한다든가 여러 가지 아주 인간적인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 걸 봤습니다. 그런 분들이 패럴림픽도 올림픽과 다름없이 지원을 해주시기로 저하고 약속을 했는데요. 패럴림픽의 성공을 저는 믿고 있습니다. 저는 평창 올림픽의 성공은 패럴림픽의 성공으로 완성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총리께서도 동의하시죠? 네, 저희들도 그런 똑같은 마음입니다. 예. 더반에서 평창이 울려 퍼진 날로부터 모레 개막식까지 준비해온 날들이 총 2411일입니다. 이 2411일에 우리의 준비가 빛날 수 있도록 총리께서 지금 말씀하신 모든 것을 다 종합해서 상황을 꼼꼼히 점검하시면서 평창올림픽 성공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평창올림픽이 끝나고 나면 평창을 통해서 평창이 남긴 평화의 모멘텀을 지속적으로 이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숙식, 교통, 또 추위 여러 가지 면에서 불편을 드린 데 대해서 참으로 송구스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현장을 두세 번 갔습니다만 대다수의 자원봉사들께서 기쁜 마음으로 봉사해주고 계시는 데 대해서 참으로 감사드리고요. 소홀함이 없도록 더 챙겨보겠습니다. 총리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분들께서는 평창올림픽 성공을 위해서 헌신하고 기여한다는 그런 자긍심으로 강추위를 견뎌내면서 노력하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의 이러한 자긍심이 더 빛날 수 있도록 총리께서 각별히 관심을 갖고 뒷받침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네. 대회가 끝난 후에 정부를 대표해서 총리께서 직접 이 자원봉사자분들을 위해서 보답하는 그런 자리를 한번 마련해 주시기를 요청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 같은 사람이 모셔서 혹시 기쁨이 될지 걱정이 됩니다만은 그럴 수 있다면 뭐든지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네. 무엇보다도 추위가 지금 가장 큰 걱정거리 아닙니까? 총리님께서도 지난 3일 리허설 다녀오셨죠? 네. 그때는 어땠습니까? 그 실전과 똑같은 시간에 개막식 리허설을 시작해서 똑같은 시간에 끝났는데요. 끝났을 때의 기온이 영하 15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체감은 아마 영하 22, 3도 되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그 당시에 저는 양말도 2켤레, 내복도 2겹, 이렇게 있었는데, 한 1시간 넘어가니까 발이 시려웠고요. 또 바람이 차가워서 이렇게 그냥 온통 뒤집어 쓰는 것, 그걸 하니까 겨우 견디겠더라고요. 그래서 SNS에 우리 추위 때문에 국민들이 안 오시면 어떨까 하는 마음에서 견딜만 했다고 올렸다가 우리 네티즌한테 야단 맞은 적이 있습니다. 너는 특별한 대우를 받은 것 아니냐라는 야단을 맞았는데 그것은 아니었고요. 다행히 개막식 날에는 지금 예상으로는 영하 5, 6도 정도로 될 걸로 보이고요. 그 다음 날 새벽의 최저 기온이 영하 3도로 예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리허설 날보다는 좀 좋아질 것 같습니다만 또 일반 객석의 경우에는 열선이 등 뒤로 지나가도록 되어 있고요. 의자에. 그리고 각종 방한용품 6가지 종류를 준비해서 한 분당 한 세트씩 이렇게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